환경 톡톡톡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윤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 김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내용은 ESG, 지속가능 금융 확산과 SDG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도구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시간을 이제 환경 톡톡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ESG에 대한 관심이 많죠.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약자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국내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그린 뉴딜을 통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 이행을 지원할 탄소 중립 녹색 성장법이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과연 ESG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기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G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책임 투자와 지속 가능 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함께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만 관심들을 갖고 이 비재무적 성과,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여타의 요인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이제 크게 갖지 않았는데요. ESG는 이 비재무적 성과를 대표하는 세 가지 주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앞글자를 딴 줄임말입니다. 뜻 자체는 간단한데 많은 분들이 ESG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 ESG라는 약자가 사용되는 맥락이 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처음 ESG가 등장한 책임 투자의 관점에서는 ESG 요인을 고려한 투자라는 의미에서 ES 투자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금융 부분의 ESG 투자 확대에 대응해서 기업이 관심을 갖는 것이 ESG 보고라든가 ESG 경영이라든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처럼 이제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ESG 관련된 정보도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ESG 정보 공개라든가 혹은 ESG 공시라는 용어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ESG가 사용이 되고 있지만 조금씩 포함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ESG를 이해하시는 데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이유는 최근 투자자,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재무적 성과와 함께 이제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투자를 책임 투자 혹은 영향 투자라고도 하는데요. ESG 요인을 비재무적 성과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 이를 ESG 투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쓰는 ESG 용어는 바로 이 ESG 투자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 중요한 점이 기업을 평가하는데 재무적 성과가 있고, 재무적 성과라고 하는 것은 돈 얼마 벌였느냐, 네. 그렇죠? 수익이 관련된 건데, 이제 최근에는 비재무적 성과, 특히 환경, 사회,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ESG라고 하는 게. 네. 두 번째로 책임 투자와 ESG를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임 투자는 또 무엇이고 ESG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책임 투자는 투자자가 자금을 제공한다는 것을 지렛대로 사회나 환경적인 영향을 관리하려고 하는 접근입니다. 비유하자면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수능 성적 말고 사회봉사 실적을 참고하는 것과 이제 비슷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책임 투자의 시작을 1920년대 미국에서 담배나 술, 도박 같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업에 투자를 제안했던 사례를 들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책임 투자가 시작됐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지금과 같이 ESG를 세 대표적인 주제로 해서 다루기 시작한 책임 투자는 2006년에 유엔 주도로 개발된 유엔 책임 투자 원칙, 짧게는 이제 PRI라고도 부르는데요. 책임 투자 원칙이 이제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책임 투자 원칙이 모두 6개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원칙이 바로 투자자가 ESG 이슈를 투자 분석이나 의사결정에 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ESG가 책임 투자의
대표적인 비재무적 성과 측정 기준이 됐습니다. 이제 책임 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어쨌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투자하는 것은 안 좋은 거니까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라면 ESG는 책임 투자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책임 투자의 한 유형이라고 정의합니다. 책임 투자의 한 유형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크게 대두가 된 것은 2006년 유엔에서 책임 투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한 그것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 네네. ESG의 순서로 보자면 가장 먼저는 이제 사회적 이슈들이 관심을 가졌고요. 그게 이제 1920년대 미국에서 관심들을 가졌던 이슈고, 1970년대, 80년대 이제 환경 이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자면 S가 먼저고, 그 다음이 E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이제 지배구조 이슈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G로. 그러면 이제 근데 또 지속 가능 금융이라고 하는 얘기가 또 같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지속 가능 금융은 뭐고, 녹색 금융은 뭐고, 책임 투자와의 관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함께 이어서 책임 투자와 함께 이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책임 투자가 어떤 투자된 자금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관리하는 투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그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ESG 세 주제로 관리를 한 것을 저희가 ESG 투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요. 이 지속 가능 금융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일반적인 ESG 투자나 책임 투자와 차별화가 됩니다. 하나는 투자 이외에 보험과 은행까지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금융 시스템 전체의 작동이 사회적 환경적인 어떤 지속 가능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한다는 면에서 이제 책임 투자가 좀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작동의 모티베이션이 동기가 책임 투자는 사회적 책임이 이제 동기가 되지만 지속 가능 금융 같은 경우는 위험 관리라는 것이 핵심적인 키워드로 등장을 합니다. 환경이나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속 가능 금융에서는 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을 촉진한다고 하는 책임적인 측면과 그리고 환경과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한 관련된 위험들이 금융의 성과에도 재무적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면을 함께 고려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 금융은 이제 그 투자, 아까 책임 투자라고 하는 거 외에도 은행이나 보험을 포함한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한다라는 게 아주 큰 차이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금융 시스템 전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어떤 고려를 하는 것인데 또 하나의 차이는 이제 그 위험 관리를 포함을 한다. 네. 이제 그거는, 위험은 과거에는 이제 위험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됐던 것이죠. 이 환경적인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책임 투자라고 하는 개념에는 이제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책임은 그냥 책임만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측면, 재무적인 차별성은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책임 투자를 윤리적 투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속 가능 금융 얘기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그런 투자 활동이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제 다른 분야의 투자가 되면 실제적으로 그 위험 부담을 안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속 가능 금융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이 말이죠. 개념 자체는 두 가지 측면, 보험과 은행업이 포함된다는 측면 하나하고 그 책임의 범위가 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 전 분야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작동하게 되는 동기를 보자면 그런 위험 관리에서 발생을 하는 금융기관들의 이익, 경제적인 이익이 또 하나의 그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렇다면 이게 이제 ESG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융 부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측면에서 ESG의 중요성이라니까 목적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저희가 결국은 ESG를 통해서 금융 그리고 자금이 공급되는 방식 이게 이제 결국은 금융과 실물 경제에서 환경적 사회적 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경제적 산출을 볼 때
노동과 자본이 얼마만큼 투입됐는지만을 고려를 했는데요. 이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사회적 자산들이 어떻게 소모되는가, 어떻게 잘 관리되는가를 함께 보는 것이죠.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지 지금 이제 한 30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에 계속 관심을 가졌던 것이 결국은 기술 개발이나 녹색 산업을 통해 가지고 환경과 경제를 디커플링한다, 탈동조화한다라는 게 이제 목적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ESG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탈동조화, 그 중에서도 지속 가능한 생산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죠. 생산 부분이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해지도록 변화시켜서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제가 탈동조화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환경과 성장의 탈동조화, 그걸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뭐 쿠즈네트 커브라는 것으로도 이 이슈가 이제 잘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환경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이죠. 환경의 소모 없이 경제 성장이 이제 어렵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성장의 속도와 환경 소모의 속도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환경 소모의 속도가 더 빠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경제적 성과를 굉장히 많은 환경적, 사회적 자산의 소모를 통해서 얻어왔습니다. 과거의 경제 성장 방식이라는 것이. 하지만 결국 저희가 환경 기술이라든가 녹색 산업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경제적 성과를 가능한 작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경제 성과를 얻어내는 것을 결국은 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얻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생산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생산 부분의 생산 방식이 환경과 사회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규제에만 의존했던 것이 최근에 ESG 투자라든가 책임 투자 혹은 지속 가능 금융이 확산이 되면서 기업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대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ESG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을 자,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뭐 ESG에 대한 관심이 크게 뭐 없다가 최근에 이제 뭐 ESG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여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뭐가 그 배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내에서는 2009년에 국민연금이 UN PRI, UN 책임 투자 원칙에 가입을 하면서 이 책임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국제적 기준에 민감한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일반적인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은 이제 큰 관심이 높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 경제적 이익에 민감한, 수익에 민감한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규제적 여건 혹은 경제적 요인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기획재정부 의뢰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을 했었는데요. 당시 녹색금융의 주류화에 필요한 정보공개제도, 녹색기술 사업 분류체계 개선 방안,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등을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요. 당시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을 만나보면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녹색금융을 활성화하면 거기에 상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ESG 투자나 책임 투자가 당시에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추세였는데 국내 인식이 이제 높지 않았던 것이죠. 네, 최근에 이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녹색 복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이 녹색 복구를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의 주요 전략으로 채택을 하면서 녹색 경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EU의 그린딜과 연계된 지속 가능 금융이 확대되면서 2050 탄소 중립이나 탄소 국경 조정과 같은 규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국내 기업, EU와 거래를 하고 있는 혹은 이러한 국제적인 규제 여건에 민감한 국내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인으로서는 이게 이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에 녹색 금융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 초안은 2019년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서 연구회 주도로 마련이 되었는데요. 당시 이제 그린 뉴딜 추진 전략은 저희 연구원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속가능 금융, 녹색 금융의 확산을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도구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녹색 금융 관련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ESG도 이제 관심을 많이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좀 최근에 큰 변화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코로나19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 코로나19의 원인이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 또는 환경 파괴 이런 때에 또 원인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녹색 복구가 강조가 된 거. 두 번째는 이제 2050 탄소 중립과 관련된 지속 가능 금융이 활성화되고 관련 규제가 들어왔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한국판 뉴딜에서의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의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녹색 금융의 그 활성화인가요?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앞에 두 요인은 기업들이 이제 ESG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떤 환경을 조성을 했다면요. 이 ESG라든가 녹색 금융, 지속 가능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신호입니다. 정부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대외적인 선언을 해야 기업들이 자기네들의 장기적인 전략에 이러한 요소들을 이제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한 신호 역할을 했던 것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었던 녹색 금융, 지속 가능 금융 확대 계획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앞으로 국내에도 녹색 금융과 지속 가능 금융이 확대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예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 녹색 금융의 조금 뭐 구체적인 좀 쉬운 예를 뭐 한두 개 들어주실 수 있으면. 이제 채권을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일반 회사들도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채권을 발행을 하면 그 채권으로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채권 수익률에만 관심을 갖고요. 그렇죠. 하지만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그 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이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 혹은 환경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단다면 그 채권은 기존에 있는 채권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유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채권을 저희가 녹색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당사자나 또는 어떤 투자를 하는 그 당사자가 그런 조건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겠죠? 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러한 녹색 금융이나 지속 가능 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이유가 그러한 채권을 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채권 중에서 녹색 채권이라든가 지속 가능 채권들을 확보 비율을 높이게 되면 시장에서 이 녹색 채권에 대한 혹은 지속 가능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 큰 기업의 임원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비슷한 질문을 왜 ESG 경영에 관심이 있냐 이렇게 이제 여쭤봤더니 이제 자기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을 확장을 하려면 이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게 돈 빌려주질 않는다. 좀 쉽게 얘기해서 이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자기네가 국내 사업이든 국외 사업이든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확장하기가 어려워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 보이네요. 정확히 지금 그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ESG 경영에 대해서 이제 좀 ESG 경영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일부에서는 ESG의 주로 개념, 그다음에 책임 투자와의 관계, 지속 가능 금융과의 관계를 주로 살펴봤다면 이제 2부에서는 이제 국내 현황 그리고 정책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